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수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수자원 낭비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부터 물 낭비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갑니다. 가주정부는 이미 지난 1월 수자원 재난 사태를 선포했는데요. 캘리포니아주의 가뭄이 지금과 같이 계속될 경우에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안에 주 내에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이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주원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수자원 낭비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음 달부터 물을 낭비하는 개인이나 업소에는 하루에 $500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가주정부가 수자원 재난 사태를 선포한 것은 지난 1월. 하지만 계속되는 가뭄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12개월에서 18개월이면 캘리포니아주가 보유하고 있는 수자원이 모두 고갈됩니다. Through the drought declaration, I also call for conservation by all citizens. Everyone should try to do at least 20% conservation of their water use. 하지만 주정부의 이 같은 절수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물 사용량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가주 수자원 관리국에 따르면 지난달 물 사용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 증가했고 남가주 지역은 자그마치 8.4%가 증가했습니다. If we run this through the entire economic model selection, we lose about 2.2 billion worth of revenues. But what really hurts is we're also losing 17,000 jobs.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수자원 낭비 규제 법안에 따르면 잔디에 주는 물이 길가로 흐를 경우, 세차를 할 때 잠금 장치가 없는 호스를 사용할 경우, 인도나 길을 물로 청소하는 경우, 그리고 재활용되지 않는 식수대를 사용할 경우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어길 경우 개인에게는 1일 $500, 수도 공급업체에게는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KBS 뉴스 김주원입니다. 위안부 결의안 통과 7주년을 맞아 LA를 시작으로 워싱턴 DC와 뉴저지 한인사회로 이어지는 전국적 규모의 릴레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한인사회의 전국 행사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승욱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HR 121, 즉 위안부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됩니다. 이미 하원 의원 435명 가운데 168명의 지지로 상정된 결의안은 표결도 거치지 않고 의회를 통과합니다. 결의안이 통과된 지 7년,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시인과 역사적 책임을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결의안 7주년 기념 행사는 소녀상이 있는 글렌데일시에서 시작해 워싱턴 DC를 거쳐 뉴저지까지 이어지는 전국 릴레이 행사로 개최됩니다. 또한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3주년을 함께 기념하며 그 의미를 더하게 됩니다. 연방 하원 결의안 통과 7주년을 저희들이 기념하면서 또 우리 미주 동포들의 힘으로 글렌데일의 소녀상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위안부의 날이 시의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렌데일 자매도시위원회에서 한국의 자매도시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미주 한인 단체들은 물론 한국 지방자치단체까지 힘을 모으게 됩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을 꽃으로 표현한 미술작품 전시회와 위안부의 아픔을 담아낸 연극 봉선화 등 연극 공연과 전시, 그리고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이 미국을 방문합니다. 결의안 공동 발의자인 마이크 혼다, 에드 로이스 의원 등이 참석하는 워싱턴 DC의 대규모 컨퍼런스, 그리고 뉴저지주 유니언시티에 세워지는 6번째 기린비 제막식까지 전국적 한인사회 행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안부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을 아직까지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역사 부정을 미국 의회가 공식 확인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건강보험 등에 묻혀있던 이민 문제가 아동미립국가 오바마 대통령의 독자 이민개혁 발표로 인해서 미국의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발표될 행정명령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루어질지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이민 문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17%, 미국인 6명 중 1명꼴로 이민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등으로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던 1월 당시 3%에서 크게 반등한 것으로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독자적 이민 개혁 추진을 발표한 직후 전국적인 이슈로 떠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중남미 미립국 어린이들의 인도적 조치가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도 화두에 불을 붙였습니다. 역시 관심은 이민 개혁의 독자적 추진이라고 발표한 행정명령의 수위입니다. 가장 강력한 행정명령은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추방유예를 1,200만 불체자 전원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불법 체류자들은 미국에서 추방되지 않고 노동 허가증을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면에 준하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이민인권단체들도 모든 초점을 이민개혁에서 행정명령으로 옮긴 상태입니다. 어제부터 전국 각지에서 포괄이민 개혁 수준의 행정명령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는데 민족학교와 낙하색 등 한인단체들도 10,000명을 목표로 타운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추방유예와 같은 그런 조치들을 전 서류비 비자로 확대하는 그런 범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그런 조치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불체자 추방 유예 외에도 전문직 취업 H-1B 비자의 적체 해소 방안도 행정명령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쿼터 자체를 늘리진 못하지만 신청 기간 중 노동 허가증을 미리 발급하는 등의 조치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국경 수비의 전면적인 체제 변화와 어린이 미립국자에 대한 인도주의적 조치도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수위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행정명령 자체가 영구적인 건 아닙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차기 정권에 부담을 줄 수도 아예 전면 시행이 취소될 수도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Are folks more interested in politics or are they more interested in solving the problem? If they're interested in solving the problem, then this can be solved. 오바마 대통령은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올 여름 안으로 권고안을 올릴 것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 11월 중간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음을 감안하면 빠르면 다음 달, 늦어도 9월 안에는 행정명령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 플러싱에 있는 메도우 코로나 파크는 플러싱 한인타운 인근에 있어서 한인 관련 행사도 자주 열리는 곳입니다. 한때 만국박람회도 열렸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범죄의 온상처럼 돼버렸는데요. 최근 새 단장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뉴욕 최명욱 통신원이 다녀왔습니다. 지난 1964년 만국박람회까지 열렸던 플러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 반세기가 지나서야 새 단장이 들어갔습니다. 범죄의 온상처럼 되어버린 공원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1255에이커, 뉴욕에서 두 번째로 큰 공원입니다. 미술관도 있고 과학관도 있습니다. The park needed something new to mix it up and make things more fun and for people just to come out with their families, have fun with their friends, families, just enjoy themselves. 다양한 놀이문화 시설도 확충됐습니다. 조정강습과 패들보트 등 다양한 물놀이도 가능합니다. It's very nice because it's very affordable. If you want to go around the park with the bikes or if you want to go on the lake with the boats, it's very convenient. Yeah, you can barbecue, come with your family. They also make festivals. They have the museum. Then they have the sculptures that are around. They're also beautiful. 오랜 역사와 전통이 깃든 메도우 코로나 파크. 쓰레기 매립지에서 공원으로 그리고 이제는 바쁜 일상에 지친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최명욱입니다. 미국 의료진이 유전자 기법을 활용해서 심장 박동 질환을 고치는 치료법 개발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이른바 생체 심장 박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공 심장 박동기를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심장박동이 불규칙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은 현재는 몸속에 인공 심장박동기를 삽입합니다. 하지만 인공 심장박동기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고 드물지만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 의료진이
유전자를 이용해 심장박동을 정상화하는 치료법 개발에 서막을 열었습니다. 전기 신호를 일으켜 심장을 뛰게 하는 세포를 이른바 페이스메이커 세포라고 부르는데 사람의 TBX18 유전자를 돼지 심장에 주입해 일반 심근세포를 페이스메이커 세포로 바꾸는 데 성공한 겁니다. 의료진은 유전자를 주입한 돼지의 심장박동 질환이 현저하게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TBX18은 심장이 정상적인 박동을 유지하도록 하는 단백질과 관련이 있는 유전자입니다. 의료진은 돼지 심장이 사람 심장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했고 사람 심장박동 질환을 치료하는 데 응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한 해 30만 명 정도가 인공 심장박동기를 장착하는 수술을 받고 있습니다. 이 치료법이 현실화될 경우 인공 심장박동기를 장착할 수 없는 태아의 심장질환 치료에도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인터넷을 해지해달라는 고객 요구를 고압적으로 거절하는 상담원. 둘 사이의 대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최대의 미디어 업체가 긴급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미국 내 최대 고객을 자랑하는 케이블 업체 컴캐스트. 문제 통화는 다른 업체로 옮기겠다는 한 고객의 요청에서 시작됐습니다. We'd like to disconnect, please. Okay, so why is it that you don't want the faster speed? Help me understand why you don't want faster internet. 그냥은 해지해 줄 수 없다는 상담원의 고자세는 계속됩니다. So, but what is it about this other internet provider, this other TV provider that's making it sound so much better than the number one TV service available? I don't know. It's totally arbitrary decision. Okay, so why not keep what you know works? 상담원은 비슷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캐물으며 20분 가까이 고객의 진을 빼놓았습니다. Why don't you want those services? Because I'm not interested in your services any longer. Can you? Okay, so you're not interested in the fastest internet in the country? Nope. IT 업체에서 근무하는 이 고객은 상담원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사상 최악의 고객 상담 전화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컴캐스트 측은 긴급 사과 성명을 냈습니다. 상담원들에게 해지 요청을 그런 식으로 처리하라고 교육한 적 없다면서 해당 고객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소입니다. 일본과 한미 정부 사이에 북핵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놓고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납치자 문제 우선 해결을 서두르는 일본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윤석구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5번째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3일, 아베 총리는 이 문제가 최근 진행 중인 북일 협상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케리미 국무장관이 이미 지난 7일 기시다 일본 외무상과의 전화회담에서 대북 제재 해제와 아베 총리의 방북 검토 등 최근 북일 협상에 강한 우려를 표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3국 간의 긴밀한 연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9개월 만에 열린 북핵 6자회담 한일 수석 대표 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같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에 관한 한미일 공조, 국제 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북핵 문제와 별도로 납치자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는 게 기본 입장으로 한미 양국과 의견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윤석구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상승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9원 60전입니다. 수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